화물연대 본부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하반기 정세와 화물연대 투쟁에 대해서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화물연대 본부 기획실장 박연수입니다. 첫 번째로 하반기에 어떤 투쟁을 하느냐에 앞서서 화물연대를 둘러싼 주요 동향과 함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동향 중 하나는 국회 동향입니다. 지금 하반기 국회 동향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안전운임제 복원 당론 채택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기존 안전운임제가 복원되는 입법안을 발의하였고요.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안전운임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당시에 안전운임제와 같은 주요한 민생 법안을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국민의 여론을 인식한 것도 있고요. 정부 압박과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모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은 화물연대가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호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이 법안이 원활하게 국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현재 민주당이 입법한 이러한 안전운임제 복원 입법안은 화물연대의 주요한 요구인 차종과 품목 확대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고요. 정부와 여당이 표준운임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당 안전운임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합의도 미지수라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반기에는 굵직한 정치 일정이 배치되어 있는 해입니다. 10월 달에 정부의 대정부 업무보고,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주요한 정치 일정이 있고요. 이 일정에서 야당은 여당과 정부를 향한 여러 가지 공세들, 또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향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하면서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합의를 포함해서 여야가 화기애애하게 국회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부의 동향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발의하고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것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안전운임제의 주요한 내용을 개약한 표준운임제 법안을 입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개약 내용으로는 화주의 처벌을 강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운임의 상한선을 두고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화주가 유리하게 바꾸는 입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표준운임제 입법안을 22대 국회가 되자마자 발의한 것은 민주당 당론 채택에 맞선 대항 법안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는 아마 사회적 갈등 관리를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정부의 친자본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아마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은 계속해서 분노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민주노총 역시도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라는 퇴진운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윤석열 정부의 입지가 불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국면 역시 화물연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물운송 산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많이들 느끼고 계실 테지만 안전운임 일몰 이후의 현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래프는 컨테이너 품목 화물 노동자의 소득이 안전운임 일몰 이후에 어떻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순수입 기준으로 거의 50%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던 품목과 차종뿐만 아니라 전 차종과 전 품목에 걸쳐서 이 제도적 안전망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운임 인하가 나타나고 있고 원가 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조합원 동지들 또 화물 노동자들의 실소득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에 화물연대가 주요하게 대응을 했었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의 발표의 무상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요한 투쟁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은 실제 정부가 표준운임 제도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첫 단계로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안전운임제 입법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용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워딩으로 이 사안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때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상반기 화물연대가 있었던 대규모 투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5일 대회 등 대규모 대중투쟁을 통해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과 표준운임제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화물연대 본부에서 공고히 얘기하고 예고한 측면이 일부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하고 정부가 입법을 발의하면서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국회의 시간이 도래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의 운임이나 수준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향하면서 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이러한 현장의 운임 인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깎으면서 무상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에 약간 정상화를 찾아가던 여러 가지 공급망 지수들이 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것은 국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국내 화물운송 산업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조합원 동지들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더욱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동향 중에 하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동향에 대해서 4가지 부분의 함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당의 당론 채택은 화물연대에게 일부 호기일 수 있지만 이 당론 채택된 법안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고 실망스럽기 때문에 반드시 대안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차종 품목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실망스러운 민주당의 당론 채택은 정부 개혁안을 방어하는 저지선으로서의 의미는 확보했을지 몰라도 화물연대가 요구했었던 전차종 전품목 확대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물연대의 요구를 담은 별도의 대안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안입법을 통해서 정부의 개혁안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을 견인해 화물연대 요구를 국회에 관철시키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입법안의 발의와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상대적으로 확실시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발의한 것은 이 정도 수준의 제도의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표준운임제 수준, 즉 주요한 조항들을 양보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운임제 법안 후퇴와 거부권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국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입법 추진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국회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빨리 당겨진 만큼 이 호시기를 활용한 입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차종 품목 확대를 목표로 투쟁하고 이에 맞는 입법안을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이 안전운임제와 관련되어서 정부가 불필요하게 전선을 치고 있는 표준운임제 국면을 전환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 요구를 사회적으로 또 전 국민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는 안전운임을 중심으로 한 조직 단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투쟁이 필요한 국면일 것 같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집중적인 투쟁과 이에 맞는 조직적인 논의를 통해서 단결된 투쟁을 해나가는 것이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